우리 엄마가 날 간 이식 부품으로 찾았다고요. 딱 그 한 문장이 인터넷 상단에 박힌 순간 사람들이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썸네일만 보면 또 어디서 굴러온 자극용 썰 같았는데요. 제목이 너무 찐득해서 그냥 넘기기가 애매했습니다. 또 재벌 썰 떴다. 이번엔 간 이식이래. 선 넘었다 이건. 그래도 이런 건 디테일 보면 반은 진짜잖아. 내려봐 내려봐. 사람들이 대충 툭툭 내리던 스크롤이 어느 지점부터 묘하게 느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농담처럼 너 진짜 버려진 거 아니냐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웃고 넘겼고요. 오늘 병원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엄마가 날 다시 찾은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간이더라고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줄 사이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재벌가에 재혼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간 이식이 필요하답니다. 병원에서 제가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저한테 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자. 간 이식 얘기 끝나고 바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이게 가족입니까? 거래입니까? 댓글창이 바로 터졌습니다. 와, 이 집안 레전드다. 이건 썰이 아니라 수사각인데. 병원, 재벌, 간 이식, 재혼 키워드 패키지 아찔하다. 실명 뜨면 그쪽 주식부터 던진다. 어디냐 진짜. 실시간 인기글 1위 배지가 번쩍였고 글은 단체 카톡이랑 익명방이랑 별별 커뮤니티로 복붙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또 막장이네 욕하면서 손은 저장을 눌렀습니다. 누군가의 지옥은 늘 누군가의 저녁거리였으니까요.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안에서 혼자 커피 머신 소리만 듣고 서 있었습니다. 영업 시작 전인데 불은 이미 켜져 있었고 비온 뒤 남은 유리 얼룩이 군데군데 눈에 거슬렸습니다. 행주로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전혀 딴 데 가 있었어요. 간 수치가 정말 잘 맞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고 형식적인 말투로 설명했었죠. 이식 자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라는 게 항상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장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충분히 상의하면서 결정하시죠. 말만 들으면 담백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 뒤에 숨어있는 선택지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수술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느 몸을 올릴까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단골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누나,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봤어요? 카페 언제 열어요? 링크 보내줄까요? 진짜 사람 멘탈 부수는 글인데. 지은호는 화면을 눌렀다가 그대로 꺼버렸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뉴스고 그리고 다 자기 얘기 같아서 마음 단단히 묻고 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 여기 앞에서 더 서 있으면 얼어서 쓰러지겠다. 문 좀 열어줘.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선배, 오늘도 야근하셨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오셨어요? 집 가는 길에 커피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렀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 길이 지혁의 집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카운터로 와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거 봤냐? 화면에는 파란 커뮤니티 메인 화면이 떠 있었고 빨간 말풍선이 붙은 제목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친딸, 알고 보니 간 이식 후보였다는 이야기. 지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뭔데요 이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읽지는 말고 제목이랑 앞부분만 보자. 느낌 오지 않냐? 지혁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미 끝에 힘이 꽤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쪽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신은 못해. 근데 재단 구조랑 병원 묘사 보면 너무 익숙해. 남 얘기라고 치고 넘기기엔 디테일이 좀 세다. 지혁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한 건 전체를 읽어봐야 알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내가 이걸 끝까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은호는 화면을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안 읽어도 세상은 다 읽었을 텐데요. 지금쯤 조회수가 저를 훨씬 앞질렀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이 판은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 내 간부터 뽑아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는 짓은 하지 마라.
알겠지. 네. 선배 말은 들리는 대로 다 들을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안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다른 방 안에서는 키보드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책상 위에 비어있는 컵라면 용기 2개, 에너지 음료 캔 3개를 밀어놓고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쓰기 창이 떠 있었고요. 제목 칸에는 흔적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지웠다 쓴 흔적, 욕만 덜어낸 문장, 다시 순화한 표현들. 지금 적혀있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친엄마한테 간 이식 부품 취급받고 왔습니다. 재벌 이야기 한번 써볼게요. 손은 키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거 올리면 우리 집 그냥 끝이다. 재단, 병원, 재벌 다 같이 얽힌 판인데. 근데 가슴은 정반대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누나는 혼자 맞지는 않겠지. 지강호는 어려서부터 늘 비교 뒤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누나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딸은 진짜 효녀인데 아들은 대체 뭐가 하고 싶냐. 누나 이름이 동네에서 나오면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은호 진짜 성실하다더라. 카페도 하고 일도 2개나 하고. 그 집은 딸이 다 버티는 집이지. 효녀 하나 있으면 든든하겠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찔렸습니다. 누나가 싫어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쌓여서 더 미안해지는 이상한 기분이었죠. 그 누나가 지금 재벌과 친엄마와 병원 사이에 낀 상태였습니다. 식당도 돕고 카페도 지키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밤새고 거기에 간 이식 후보 자리까지 받았습니다. 누나는 도움 필요해도 무조건 괜찮다 먼저 말하겠지. 늘 그랬으니까.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리꽂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해 별별 소문 들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 새 남편이랑 잘 산다는 말.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면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간 이식이 필요하답니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2분이 간 수치가 정말 잘 맞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다행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병원 복도의 형광등, 딱딱한 의자, 차트를 들고 있던 의사 얼굴과 그 옆에서 미묘하게 웃고 있던 고성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선 행사 열고 병원에 자기 이름 걸고 인터뷰에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사람 살리려고 제 인생부터 계산하더라고요. 간 수치, 회복 기간, 여론, 비용. 계산기 두드리면서 제 몸값부터 매겼습니다. 제일 웃긴 건 이겁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제가 간 이식 후보라는 말 듣고 나서 처음 꺼낸 말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가족으로 듣겠습니까? 부품 계약서로 듣겠습니까? 지강호는 마지막 단락에 힘을 더 줬습니다. 이 글에서 욕 제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딸입니다. 평생 엄마 없이 버텼고 지금도 빚 갚으면서 살다가 늦게 나타난 친엄마한테 간달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판에서 제일 약합니다. 욕하고 싶으면 돈과 권력 쥔 어른들한테 하세요. 딸 욕하는 댓글 쓰는 사람들 알아서 걸으시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튀어 올랐습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더니 글이 실시간 상단에 딱 걸렸습니다. 조회수가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댓글 숫자가 숫자 노름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와, 이건 진짜 같다. 디테일 미쳤네. 이건 엄마가 사람이 아니네. 딸 불쌍해서 어쩌냐. 이제 시작이네. 지강호는 손바닥 땀을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순이는 식당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잠깐 생각이 멍해져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근데 물소리 사이로도 기억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망한 사업, 계약서, 보증 도장, 남편 장례식, 장례식장 구석에서 혼자 울던 시간. 그리고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봤던 고성이의 얼굴.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가게 하는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너네 집 얘기 같은 글 돌아다니는 거 봤냐? 손이 덜덜 떨리더라 진짜. 너무 놀라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은 봐라.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그 작은 링크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요즘은 링크 한번 잘못 눌렀다가 인생이 찢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눌렀습니다. 오늘 친엄마한테 간 이식 부품 취급받고 왔습니다. 첫 줄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집이 또 있겠지 했는데 내려 읽을수록 그 생각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다는 말, 수술 설명 들을 때 공기 텁텁했다는 표현, 고성이가 건넸던 어정쩡한 미소까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없이 버티다가 지금도 빚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가족이라는 말이 칼이 되는 순간입니다. 순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강우.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렇게 쓴소리를 섞어서 글 쓸 사람 떠올려보면 답은 거의 하나였습니다. 재단 움직임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고성이는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넘기다가 비서가 들이민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바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터졌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쪽입니다. 글 하나가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어서. 성희는 화면을 켰습니다. 상단에 제목이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친엄마한테 간 이식 부품 취급받고 왔습니다. 재벌집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읽었을 때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손가락 움직임만 유독 딱 멈춰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단 구조, 병원 운영 방식, 재단 행사 묘사 등을 보면 업계에서 저희 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몇 군데 기자들 사이에서 재단 아니냐는 이야기도 오간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들, 직접 연락은? 병원 쪽으로 비공식 문에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정식 기사로 올라간 건 아직 없지만 초안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칼질하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려는 패턴이네. 요즘 유행이긴 하지. 그리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IP 추적 바로 들어가요. 게시판 운영사의 정보 요청 넣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까지 붙일 수 있는 죄 다 붙여보자고요. 초반부터 세게 눌러야 이쪽이 장난 아니라는 거 알아듣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진행 중입니다. 병원 내부에도 보안 경고 내려놨고요. 직원들 입단속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오늘 안으로 한 번 더 전달해요. 이 일로 입방정 떠는 사람 있으면 우리 쪽에서 먼저 정리한다고. 비서들과 법무팀이 우르르 나가고 혼자 남자 성희는 다시 글 마지막 문장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이 글은 딸 욕먹이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제일 약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맡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성 장사하는 애들 글도 기가 막히게 쓴다 진짜.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찝찝했습니다. 글 속 디테일이 너무 정확해서 전부 거짓이다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본인 양심이 걸렸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감정도 같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지강우. 현관문 여는 순간 순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탁 멈췄습니다. 왜? 문이 열리더니 지강우가 습관처럼 무심한 표정을 하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눈동자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가게에서 오늘 하루 종일 들은 얘기가 뭔지 아니? 병원, 재벌, 간 이식 버려진 딸. 순이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미 조회수, 댓글수가 장난 아니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글 너지. 지강우 목젖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왜 나라고 생각해? 병원 로비 의자에서 허리 아파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 이 집에 셋 있지. 나, 너, 은호. 글 읽는데 딱 너 말투더라. 순이 목소리는 화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집 얘기라고 떠들고 다닌 적 없다. 근데 글을 읽는데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 세상에 이런 집 많아. 재벌, 병원, 간, 이식. 요즘은 다 드라마처럼 살아. 지강우는 억지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익명 게시판 메인에 실시간 인기글 1위가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로그인 기록, 새로 고침 시간 전부 여기서 찍혔겠지. 폰으로도 보고 PC방에서도 보고. 요즘엔 핑계 그만 대.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거 내가 썼냐? 도망갈 구멍이 사라졌습니다. 지강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썼어. 노트북 덮개가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미쳤냐, 진짜. 이런 말이 아들한테 처음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쓴 거 아니야. 나름대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쓴 거야. 고민했다는 애가 왜 집을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고는 있냐. 알아. 알고도 했어. 알면서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지강호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병원에서 눈치 보면서 혼자 울고, 엄마는 식당에서 욕 들으면서 버티고, 재벌가 사람들은 의사랑 수치 가지고 장난치고. 다들 조용히 죽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으라고? 적어도 누가 얼마나 못됐는지는 세상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너보고 우리 집 마당에 불 좀 질러달라고 부탁했냐. 아무도 안 부탁했어. 내가 그냥 던진 거야.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이놈아. 순이 목소리가 떨리는데 이번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심했습니다. 누나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한 번에 다 내다 던졌다는 생각은 안 드냐.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엄마. 지은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피곤이 그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순이와 지강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야, 너 그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댓글이랑 기사 초안까지 다 봤고요. 지은호는 걸어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인터넷에 먼저 올렸네. 그 말에 지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한테 말했으면 분명히 말렸잖아. 늘 그래왔으니까. 참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 듣기 싫었어. 그래서 익명 뒤에 숨었어? 그게 제일 안 비겁해 보였냐. 숨으려고 쓴 글 아니야. 그럼 뭐 하려고 썼는데. 누나 대신 욕하려고 썼지. 지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꽤나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누나는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맞기만 했잖아. 아빠 사업 망했을 때도, 보증비 갚을 때도, 이번에 간 이식 얘기 나왔을 때도. 누가 욕할 타이밍마다 괜찮다 먼저 말한 사람 누나잖아. 이번엔 그냥 누나 대신 내가 욕 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너 혼자 영웅하겠다고 폭탄 버튼 눌렀냐. 영웅 될 생각 없다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누나만 평생 욕먹을 것 같았어. 엄마는 자기 잘못이라고 다 끌어안고 살 거고 그 집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 거고. 나라도 한 번은 소리 질러야 된다고 생각했어.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욕을 더 붙여야 할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세 사람 모두 동시에 현관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불길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켜니 낯선 양복 차림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전달해 드려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순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문 열지 마. 지강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문 안 연다고 얘들이 안 온 걸로 안 쳐. 순이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최근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된 내용 증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에 기재되어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검토하셔도 됩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 안공기 무게가 2배가 됐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진 삭제와 사과 시선처 가능. 줄마다 재단에서 내미는 힘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처라. 진짜 말 편하게 쓰네. 지강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화내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거예요. 분노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일단 머리부터 쓰자. 그 말이 진짜 위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은호, 지강호, 그리고 이지혁. 맞은편에는 김태우 변호사가 내용 증명과 게시글을 번갈아 보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은 대충 했습니다. 김태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는 의료재단, 그 뒤에는 재벌가, 병원, 언론까지 엮일 겁니다. 이런 판에서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지는 거고요.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망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도 세우는 쪽으로요. 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진짜로 잡혀가고 그런 건가요? 내용 증명은 협박용이고 예고편입니다. 아직 본편 시작도 안 했어요. 김태호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앞으로 어떤 자리든 절대 혼자 나가지 말 것. 둘, 이 일을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으로 볼 것. 특히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지 계속 상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출력한 글에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문장 아주 잘 쓰셨네요. 이 글에서 욕 제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딸입니다. 제일 약한 사람부터 또 한 번 때리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글쓴이가 악의 100%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깨집니다. 이건 판사도 보고 기자도 봅니다. 누굴 때리고 싶은 건지가 분명하거든요. 지강호가 어색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거 제가 썼어요. 그래서 더 잘 됐습니다. 김태호가 바로 받았습니다. 팩트와 감정을 구분해서 말하시고 감정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같이 잡으면 됩니다. 공공의 이익, 권력 견제 같은 키워드도 나중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요. 지역이 거들었습니다. 재단 쪽에서도 겁나는 거야. 얘네가 진짜 자신 있으면 조용히 수사기관이랑 의료 기록 먼저 들여다봤지 이렇게 겁주는 서류부터 보내진 않았을 거거든요. 여론 싸움에서 질까봐 제일 떨고 있는 쪽 사실 거기야.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김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완전히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약자 편을 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걸 이용해야지 여기서까지 스스로를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시각 재단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 사태를 지금 고소도 안 하고 넘기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익명이라서 더 세게 눌러야죠. 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 들쑤실 텐데요. 반대편 이사가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지금 고소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간 이식 폭로글 작성자 강경 대응, 재벌 의료재단 고소 검토. 사람들 눈에는 어느 쪽이 더 세게 보일까요? 박진석은 두 사람 말을 듣다가 법무팀장을 봤습니다. 팀장 생각은? 고소장 초안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다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누가 제일 세게 반대하나? 박성재 전무가 지금 시점 고소는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성재에게 쏠렸습니다. 박진석이 딱 잘라 물었습니다. 내 생각 말해봐라. 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건 법정 싸움이 아니라 여론 싸움입니다. 이미 이 글은 대부분 사람들 눈에 힘없는 쪽이 쓴 글로 박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단 이름으로 강력 대응만 외치면 사실 여부 상관없이 가해자 인증 찍는 꼴 됩니다. 그래서 여론 무서워서 고소도 못하자는 거냐. 딴 이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고소를 영원히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고소 전에 내부 조사부터 하자는 거죠. 그날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간 이식 설명 과정에서 과한 압박이 있었는지, 환자와 보호자 동의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우리가 떳떳한지 우리부터 확인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박진석 눈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잘못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절대 없다라고 장담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너 지금 이 자리에 재단 전무로 앉아있냐? 아니면 피해자 집안 식구로 앉아있냐? 둘 다요. 성재가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망하면 안 되고 사람도 망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챙기는 선택은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조용히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결국 결론을 냈습니다. 좋다. 고소는 일단 잠깐 접어둔다. 대신 내부 조사 제대로 해라. 문제 나오면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나가는 걸로 한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성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는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사과하겠다. 며칠 뒤 재단과 지은호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완전한 합의도 아니고 형식적인 조사도 아닌 애매한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정순희, 지은호, 지강호, 옆에 지역과 김태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요. 반대편에는 재단 법무팀, 실무자, 조금 떨어진 자리에 고성희와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형식적인 미소를 띠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선 온라인에 게시된 글의 작성자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강호는 손을 꽉 쥐었다가 그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지강호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썼습니다. 글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썼고요. 제가 느낀 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법무팀장이 한 줄을 집어 들었습니다. 간 이식 부품 취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들으신 건가요? 그대로 들은 말은 아니고요. 그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말, 분위기가 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입 밖으로 부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지강호 씨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군요. 법무팀이 그 지점을 늘리려던 순간 고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석이라고 치고 넘어가기엔 꽤 정확한 느낌이긴 합니다.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지금. 법무팀장이 놀라서 제지하려 하자 성희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기억하거든요. 이제라도 같이 살아보자, 가족처럼 지내보자 같은 말들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낸 타이밍이 간 이식 설명 나온 직후였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누가 듣기엔 부품 취급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순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 와서 인정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성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최소한 글이 전부 거짓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못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제 말과 행동 때문에 저쪽이 그렇게 느낀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지강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 거짓말 쓴 건 아니라는 거네요. 적어도 나에 대한 감정 표현은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고 봐요. 성희가 대답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감정과는 별개로 재단과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김태호가 그때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재단 쪽에서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글 삭제입니까? 공식 사과입니까? 아니면 형사고소입니까? 법무팀장이 준비된 멘트를 꺼내려는 순간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고소부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이름, 재단 이름, 병원 이름까지 슬쩍슬쩍 비비는 글이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며칠 동안 글이랑 댓글을 계속 보니까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성희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여전히 은호 씨입니다. 간을 주든 안 주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가 하나는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은호가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그 정도도 못 해주냐라고 말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제 편부터 들기로 했습니다.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조건 하나 걸고 싶습니다. 첫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갈 말들은 양쪽 다 최대한 사실만 갖고 하자는 겁니다. 과장된 소문이나 자극적인 편집은 재단에서도 안 할 거고 이쪽에서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호가 되물었습니다. 원글 삭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에 한번 뿌려진 글이 원글 하나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삭제만 고집하는 건 현실 감각 없는 행동이죠. 다만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왜곡만큼은 같이 막아보자는 제안입니다. 둘째는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성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쪽에서 먼저 간 이식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은호 씨한테는요. 언제 결정할 거냐, 시간 없다 같은 말 여기서 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지은호가 한 글자씩 짚듯이 물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성희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우진이 살리고 싶은 마음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구석 끝까지 몰고 가는 방법밖에 없냐고 물으면 이제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문서로 남기자는 거죠. 김태호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재단 공식 입장으로 모든 간 이식은 후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만 따른다. 어떠한 형태의 강요도 없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넣고 외부에 공개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압박받을 때마다 그 문서를 방패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성희가 박성재를 받습니다. 가능하겠냐? 이미 초안은 만들어 놨어요.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문장에서 선의의 선택 이런 거 다 지우고 강요 없는 선택 위주로 정리했어요. 이사회에서도 설득해 볼게요. 이 방향 말고는 우리도 답이 없습니다. 법무팀장은 표정이 복잡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흐름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희가 덧붙였습니다. 고소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명백한 거짓이 드러나고도 계속 악의적인 행동이 이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고소장부터 들이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강호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괘씸한 인간일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화났습니다. 성희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글을 진짜로 읽어보니까 너 혼자 영웅 놀이하려고 쓴 글은 아니더라. 구멍도 많고 감정도 넘치고 서툰데 적어도 딸 편에 서 있으려고 했다는 건 느껴지더라. 그 마음까지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순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면 너랑 나랑 할 말 아직 산더미야. 근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나온 거부터 챙기자. 그날 회의실을 나오는 네 사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용 증명받았던 그날 밤처럼 바닥까지 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는 손에 쥔 느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포털 메인에 짧은 기사가 떴습니다. 의료재단 간 이식 논란, 후보자 의사 전적으로 존중강제 이식 없다 공식 입장 발표. 기사 한가운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측은 모든 이식은 후보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강경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간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창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뒤에서 뭐 할지 어떻게 아냐. 그래도 공식으로 강요 없다 박아놓은 거면 그나마 나은 축이지. 적어도 딸한테 선택권은 생겼네. 예전 같았으면 간부터 뽑았지. 원글 아래에도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글쓴이야. 내가 한 행동이 완전히 옳았다고 아직은 말 못하겠다. 근데 아무도 소리 안 질렀으면 이 정도 입장도 안 나왔을 거라고는 확신한다. 이제는 같이 버티자. 너 혼자 다 떠안지 말고. 지강호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더니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은호, 지강호. 이제 좀 숨은 들어간다냐. 수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숨 막히는 건 여전한데요. 그래도 질식 직전에서 마스크 하나 받은 느낌이에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아직도 후회되냐? 후회랑 안도랑 반반이야. 지강호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이 글 때문에 우리 집 전국 구경거리 된 건 진짜 후회되고 이 글 덕분에 간 이식 얘기 잠깐이라도 멈춘 건 또 고맙고 내가 해놓고도 진짜 이상한 기분이야. 좋아. 그럼 딱 하나만 약속하자. 순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뭐 크게 던질 일 있으면 먼저 우리 셋이랑 상의부터 해. 세상이 먼저 알기 전에 우리부터 알고 결정하자. 그래야 맞을 때 같이 맞든 싸울 때 같이 싸우든 하지. 알겠어. 이제 익명 뒤에 숨어서 혼자 불지르는 짓은 안 할게. 대신 진짜 부당한 거 있으면 그땐 우리 이름 걸고 제대로 싸우자. 그때는 나도 도망 안 갈게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문제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더 입 닫았거든요. 근데 이번 일 겪고 느꼈어요. 조용히 있다고 누가 알아주는 시대 아니라고요. 내 얘기는 내가 하고 내 편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생겨요. 순이가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긴 했는데 예전처럼 절망만 섞인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박성재는 재단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늘 기사 봤지? 봤다. 문장 꽤 괜찮던데.
너 손탄티 나더라. 지혁이 웃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선의의 선택 이런 말 들어갔겠지. 어머니 초안에 그 말 있었거든. 그거 싹 지우고 강요 없다 쪽으로만 정리했다. 잘했다. 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말대로 행동하느냐야. 입장문 예쁘게 뽑아놓고 뒤에서 압박하면 그때는 내가 먼저 폭록을 하나 더 써야 되나. 그때는 나도 같이 쓰게. 우리 집 꼴 나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성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이번에는 진짜로 둘 다 지켜보고 싶다. 우진이도 은호도.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뭐라 그랬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 어머니, 저는 우진 씨도 살리고 싶고 은호 씨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더니 나중에는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분도 이제 가족 위해서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니었다는 거 조금씩 깨닫는 중이겠지. 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론 뭐냐? 성재가 장난 섞어 물었습니다. 뭐가 결론인데? 이번 시즌 제목. 지혁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간 이식설 한번 잘못 풀었다가 재벌가랑 정면으로 부딪힌 날들. 어때? 제목 진짜 잘 뽑았네. 그거 영상 제목으로 뽑아도 클릭 잘 나오겠다. 둘은 잠깐 웃다가 금방 진지해졌습니다. 어쨌든 막장이든 뭐든 간에 우리 엔딩은 사람 하나는 살리고 끝내자. 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엄마든 아니든 누가 됐든 간에 사람을 부품처럼 쓰고 끝나는 결말은 이번에는 좀 잘라보자. 됐지? 그 말에는 나도 끝까지 붙을게. 성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건을 정리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썸네일은 자극적이었는데 마지막 멘트는 묘하게 사이다였습니다.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몸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짧은 클립이었지만 링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 영상은 지은호 폰에도 고성희 폰에도 지강호와 박성재 폰에도 각자 다른 경로로 도착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제가는 제 거고 제 인생도 제 거예요. 병원에서 와 있던 메시지 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술 일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 편하실 때 회신 부탁드립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선택이 뭔지 끝까지 생각해보고 답하려고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희도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마지막 멘트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 성희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담당 의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은호 씨에게는 수술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말아주세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같이 버텨보려고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누군가를 밀어붙이는 대신 기다려보는 쪽을 선택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터넷 어딘가에는 여전히 캡처와 기사와 댓글들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잊었고 누군가는 그때 그 글을 북마크에 박아두고 살았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폭로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요. 적어도 이 한 집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를 부품처럼 취급하려 드는 순간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된 무모한 글 하나. 그 글은 분명 상처를 많이 남겼습니다. 동시에 그 글은 이들에게 처음 생긴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패를 어디까지 들고 갈지, 누구 옆에 서서 지켜낼지, 어떤 날에 내려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살아낼 날들은 누군가의 몸값을 전제로 꾸며낸 화려한 날들이 아니라 각자 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버텨낸, 그럼에도 사이다 한 모금은 챙겨 마시는, 버텨낸 날들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